안녕하세요. 영유아 창의예술 교육을 발표하게 된 2024-41014 우윤진입니다. 명화 소개, 명곡 소개, 현장 적용점, 느낌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명화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1889년 캔버스에 그린 유화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밤하늘에 별이 떠있는 모습으로 고흐가 생래미 요양원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특히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던 샛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린 작품입니다. 다 같이 명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화를 감상한 후에 느낀 점은 파란색 배경과 밝은 노란색 별이 대조를 이루면서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소용돌이 치는 형태는 마음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밑에 그려진 마을은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반대로 하늘은 격렬한 느낌이 들어서 삶과 자연의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니 고흐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미술 요소와 구성 원리에 대한 발문입니다. 미술의 요소 중 선은 명화에서 보이는 선의 느낌은 어떠니? 하늘의 구불구불한 선은 어떤 느낌을 주니? 색은 명화에서 어떤 색이 보이니? 하늘과 별은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니? 모양은 별들을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건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니? 질감은 명화를 만져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부드럽거나 거칠어 보이는 부분이 있니? 공간감은 건물들이 멀리 있는 것 같니? 등의 발문을 할 수 있고, 미술의 구성 원리 중 균형은 명화에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 강조는 명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 있니? 별이나 달이 왜 이렇게 밝게 볼까? 리듬 반복 패턴은 그림 속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니? 명화에서 똑같이 생긴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의 소용돌이 같은 모양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니? 도형으로 표현해보자. 움직임은 하늘의 구름이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통일 변화는 하늘과 나무가 어떻게 연결되어 보이니? 하늘의 색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니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명곡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타노이저입니다. 13세기의 음유시인 타노이저를 소재로 바그너가 작곡한 산막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인간의 구원 문제 및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현악법과 레치타티보가 잘 드러나 있고 긴 음악적 구성을 통해 감정의 흐름과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명곡은 타노이저의 산막 오페라 중 제3막 부분인 저녁별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명곡 감상 후 느낀 점은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별을 하는 것 같은 슬픈 감정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또한 곡 중간에 리듬의 변화를 주어 음악의 동적인 느낌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곡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가 저녁별의 노래라는 제목처럼 한 줄기의 빛이 기쁨처럼 찾아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음악의 구성요소에 대한 발문입니다. 음악의 구성요소 중 음색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 소리가 들리니, 리듬은 음악의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있니, 어떤 부분이 더 신나고 어떤 부분이 차분해 보이니, 형식은 음악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선율은 음악의 멜로디는 어떻게 들리니, 멜로디가 기쁘거나 슬픈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니, 샘여림은 음악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부분이 느껴지니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화 명곡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명화와 명곡을 함께 감상한 후 느낀 점은 명화 속에 나오는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 명곡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명화만 봤을 때 불안하고 슬픈 감정을 느꼈었는데 명곡과 함께 들으니 그 감정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두 작품이 서로 다른 매체지만 감정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함께 감상했을 때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적 요소가 서로 보완하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창의성 영역 중 소리 창의성 발문 예로 민감성은 어떤 악기의 소리가 들리니? 상상력은 명화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니? 유창성은 명화 속 상상되는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해볼까? 융통성은 우리 교실에 있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서 명화와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볼까? 정교성은 명곡을 잘 들어보고 들리는 악기 소리를 너희들의 목소리로 표현해볼까? 독창성은 명화를 본 느낌을 마라카스로 표현해볼까?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 명화 마라카스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페트병에 명화 그림, 별 스티커를 붙인 후 페트병 안에 별 구슬을 넣어 마라카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명화를 보고 드는 느낌을 마라카스로 표현해보며 놀이하였습니다.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어떤 느낌?
슬픈 느낌은 어떻게 흔들 것 같아, 은우야? 슬프게 흔들어봐. 그렇지. 슬프게 흔든대. 오, 너무 멋있다. 우리 민재는 어떤 느낌 같아? 화난 느낌? 화난 느낌을 어떻게 흔들 것 같아, 화난 느낌은? 흔들어봐, 민재야. 화난 느낌 그렇게 흔든대. 그림을 보니까 화난 느낌 같아? 좋아요. 도윤이는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어떤 느낌? 슬픈 느낌 어떻게 흔들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슬픈 느낌. 우와, 너무 잘한다, 우리 앤님번. 도형 창의성 발문 예로 민감성은 명화 속 어떤 도형이 있는지 찾아볼까? 상상력은 명화 속 밤하늘을 또 다른 도형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 유창성은 해가 지는 과정을 관찰해보고 어떤 도형이 보이는지 이야기해볼까? 융통성은 다양한 도형을 사용해서 명화를 꾸며볼까? 정교성은 명화 속에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된 그림을 찾아볼 수 있을까? 독창성은 내가 구성한 명화의 제목을 지어볼까?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형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는 명화 속 도형 찾기를 해보았습니다. 명화 속에 있는 다양한 도형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동작 창의성 발문 예로 민감성은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을 몸으로 표현해볼까? 상상력은 명화 속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는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표현해볼까? 유창성은 별의 반짝임을 다양하게 표현해볼까? 융통성은 명곡을 듣고 떠오르는 모습을 스카프로 표현해보자. 정교성은 명곡의 소리에 맞춰 조용히 움직여볼까? 독창성은 고우가 그린 별을 표현하는 동작을 만들어 볼까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작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는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는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와 함께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활동을 하나 더 해보았는데요. 명곡을 듣고 떠오르는 모습을 스카프로 표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명곡을 들어보니 슬픈 모습과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해서 그 모습을 스카프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는 물고기 찾아고 언어 창의성 발문의 예로 민감성은 내가 아는 밤하늘의 모습과 명화 속 밤하늘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볼까? 상상력은 밤하늘 풍경을 떠올려볼까? 유창성은 밤하늘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이야기해볼까? 융통성은 만약 밤하늘에 별과 달이 없었다면 밤하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니? 정교성은 밤하늘의 별과 달을 관찰해보고 생김새를 이야기해볼까? 독창성은 명화의 제목을 새롭게 지어볼까?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는 밤하늘 하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5살이라 글씨를 스스로 적을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생각나는 것을 물어보고 제가 연한색의 색연필로 적어준 후에 아이들이 직접 따라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붙여보고 친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조작 창의성 발문 예로 민감성은 명화 그림 퍼즐을 맞춰볼까? 상상력은 밤하늘을 상상해보고 다양한 재료로 밤하늘을 만들어볼까? 유창성은 교실에 있는 다양한 블록으로 명화 속 건물들을 표현해볼까? 융통성은 밤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교성은 명화 속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감으로 정교하게 표현해볼까? 독창성은 다양한 색의 모루를 사용해서 밤하늘을 꾸며볼까 등의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 창의성 관련 활동으로는 명화 그림 퍼즐 맞추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밤하늘 만들어보기 활동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진처럼 아이들이 반원에 다양한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 모양대로 잘라서 셀로판지를 붙여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가장 어두운 장소를 함께 찾아서 플래시를 켜서 우리 햇님밤만의 밤하늘을 관찰해보며 놀이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창의예술 활동을 하면서 사용된 시각자료입니다. 명화 마라카스, 명화 속 도형 찾기 활동지, 밤하늘 브레인스토밍, 명화 퍼즐, 곡갈 모양의 밤하늘입니다.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다양한 명어와 명곡을 감상하게 되다 보니 명어와 명곡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평소 명어와 명곡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 능력을 발달시키고 상상력과 표현 능력,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고 즐거운 창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